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헌법재판소가 이 검찰개혁법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간 지 한 6개월 정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검찰개혁법,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나 한동훈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검수완박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면서 한동훈이 권한쟁의 심판을 냈어요. 근데 이 당시 한동훈의 주장이 뭐냐면 검찰권을 박탈하는 거는 헌법 위반이다. 검찰의 권한을 위배하는 것이 빼앗는 것은 위반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검찰개혁법 이걸 통과시키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 이런 사람들도 같이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또 같이 권한쟁의 심판을 같이 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지금 같이 엮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원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권한쟁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 이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뭘 가지고 재판하느냐? 헌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헌법의 적용과 집행,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있는 데가 헌법재판소예요.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면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헌법사항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어디까지가 내 관할인가, 요거를 가지고 다툼을 벌일 때는 권한쟁의 심판이 법률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검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보세요. 검사라는 표현도 딱 2번 나옵니다. 경찰이 신청을 하면은 검사가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표현이 두 차례 나와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와요. 총 3번에 걸쳐서 검찰, 검사, 검찰총장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나 검찰총장한테 이런 권한을 인정해 주라는 내용은 한 톨도 없어요. 뭐만 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사실 검사한테 있는 거예요.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하는 거여야만 하는 거예요. 영장 청구권만 인정하면 나머지는 사실 헌법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십디다. 옛날에 행정수도 위헌 사건 났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얘기를 했었죠. 관습헌법도 헌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관습헌법. 근데 검찰이라는 관습헌법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자, 거기서 말하는 헌재가 당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말했던 관습헌법은 조선시대부터 누누이 내려오는 무려 600년짜리 관습헌법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검사제도가 들어온 거는 솔직히 10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최초의 검사는 공소권이 있지 수사권이 있는 상태는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검사가 수사권 갖는 거 이게 헌법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걸 권한쟁의 심판 낸다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국회의원이 자신의 그 의결권 혹은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됐다. 즉 절차상 하자 때문에 검찰개혁법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한 부분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 국회 법사위에서 민영배 의원인가요?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이 되고 무소속이 되면서 사보임을 바꾸죠. 그래가지고 조정훈을 빼고 그 자리에 민영기 의원인가요? 이름 좀 전에 얘기해놓고 까먹었어. 예. 자, 그 민 의원님이 들어가면서 그 검찰개혁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거기서,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도 막 진행되고 막 그랬었죠.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검찰개혁법이 통과되는데, 바로 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때 요게 위헌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회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국회의 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있다고 계속 판단을 내려왔어요. 뭐일 때 문제를 삼았느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 토론할 수 있는 권한, 표결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실질적으로 박탈이 됐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언제냐? 우리 그때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 방송법 날치기 때 이명박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 실질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때의 경우에도 뭐만 위헌이 났었느냐 하면은 표결을 2번 한 거 있죠. 표결 2번 한 거, 그것만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은. 자, 이런 것들 다 놓고 보았을 때,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라든지 무소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사보임한 거는 사실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주어진 거 아니에요. 다만 국회 법사위에서 토론을 할 거를 전원위원회로 가져와서 국회 본회의로 가져와서 바꿨다고 토론했다 뿐이지, 이게 의결 자체가 된 건 아니라면 법사위에서 의결이 끝나버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본회의에서 토론도 하고 표결도 다 했단 말이에요. 표결만 한 게 아니라 토론까지 했단 말이에요.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필리버스터 장시간에 걸쳐서. 그랬으면 이거는 국회의원의 토론권이라든지 심의권, 법률 심의권을 침해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게 기각 혹은 각하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법리입니다. 명확한 법리예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윤석열 치아 아니야. 판사, 검사들이 자기들이 작당질을 하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검사가 증거를 위조하는 사건 세상 아닙니까? 뻔히 드러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배척을 하고 야, 그 증거 빼고 나머지를 보니까 추론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를 때린 거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거 그렇잖아요. 닭갈비 사건, 닭갈비 부분이 나왔잖아요. 닭갈비 해가지고 그때 킹크랩이 운용됐던 그 시기에 닭갈비 먹고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다? 아니, 다 빼버리고 좋고 다 빼고 뭐라고 얘기했다? 자, 킹크랩이 작동된 거는 맞고, 작동된 시간에 김경수가 거기 있었던 것도 맞고, 그러니 당연히
김경수가 바꿨네. 김경수를 위해서 킹크랩 운영했겠네. 이런 추론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버려요.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이런 황당한 결론이 나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법원에서 나왔고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정경심 교수는 또 어떻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게 딱 그 배경 그 근거가 된 게 뭐였어요? 동양대 PC였잖아요. 근데 동양대 PC도 거기서 위조가 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 이 IP 주소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PC 두 개를 가져와서 하나의 PC인 양 조작을 했다.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그 다음에 PC를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겠다까지 다 나왔어.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했다? 그래 좋아. 그 부분 다 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봐. 그 동양대 총장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 발급해 준 적 없다 하고 근데 표창장이 나와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러니 뭐 그럼 위조를 한 거지 뭐. 발급권자가 발급을 안 해줬다는데 나와 있으면 당연히 위조한 거지. 누가 위조를 했든 어떻게 위조했다는 거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이렇게 황당한 짓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인가? 여러분 엊그저께 들으셨을 거예요. JTBC 보도를 보시면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부상자의 그 계좌를 뒤져봤다. 모두 400여 명이 되는 계좌를 다 열어봤다. 이것이 어제 며칠 전에 확인이 됐죠. 단순히 카드였다면 뭐 교통카드를 썼나 뭐 이런 걸 확인하려고 했다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뭔데 계좌 입출금 내역까지 다 뒤져봤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얘네들이 단순히 정말 거기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거기를 갔는지 교통수단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뽑아 본 것이 아니라 뭐였다? 얘들이 마약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이 마약 범죄자가 아니냐라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황당한 영장이 들어왔으면 판사가 기각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판사가 기각을 해야지. 판사가 발부를 해줬어. 제가 볼 때 판사가 더 나쁜 놈이에요. 청구하는 신청한 경찰, 그걸 받아서 청구하는 검찰 다 나쁜데, 진짜 나쁜 거는 판사지. 판사가 이거를 통제를 하고, 아니, 공권력이 함부로 작동해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게 법원이잖아. 근데 지들이 무슨 영장 자판기도 아니고 말이야. 그걸 마구 발부를 해줬다? 이거는 판사가 나쁜 놈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법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검찰개혁법 권한쟁의 각하가 나오는 게 너무 뻔해.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은 한동훈은요 권한쟁의 심판을 낼 자격이 없어요. 각하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은 정상적인 법리를 가지고 재판을 할 것인지 과연 그럴 것인지 의심스럽죠. 얘들이 뭔 짓을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게 제일 현재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한동훈이 낸 권한쟁의는 각하가 되는 게 맞아요. 애시당초 너는 그럴 권한이 없어. 각하.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낸 부분은 기각이 되는 게 맞아요. 왜? 아니 국회 법사위에서야 그냥 그게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게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국회 본회의 가서 논의를 다 했잖아. 그럼 거기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의결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어. 그 다음에 국회의 의결 절차, 심의 절차는 국회 내부 권한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기각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헌재가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좀 당황스럽네요. 아마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가 지금 싹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이 사건을 처리를 하고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뭐 더 나눌 뭐 사실 따질 것도 없어, 솔직히. 제가 여러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사건이 안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헌재 재판관들도 믿을 수가 없어.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어. 예.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낸 그거는 각하가 될 거예요. 어쩌나 일어나 저나 그거는 사실 따질 수 있는 게 없어. 다만 국힘당 국회의원이 낸 그 헌법 그 권한쟁의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 왜냐 그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국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권한쟁의를 주장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각하 단계는 넘어서요. 근데 권한쟁의까지는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각하가 아니라 권한쟁의 이제 본안을 따지게 되면 이제 조금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되면요, 누가 국회를 대표한다? 법사위가 대표를 해요. 법사위가 지금 누구? 김도읍이야. 뭔 짓을 했는지 알게 뭐야.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 제일 걱정. 머리 아픕니다. 이게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보통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부터 먼저 하고요. 조금 논란이 되는 거는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인용할 수 있는 건 제일 뒤로 보내요. 주요 사건에서. 그런 걸로 볼 때 내일 선고가 어떻게 되냐 순서를 보면은 대략 좀 나올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께 먼저 나오면은 그거는 당연히 아마 각하일 거예요. 그렇게 한동훈께 먼저 나오고 그 전주회 같은 애들이 낸 거가 뒤에 나오면 조금 위험하고, 전주회 이렇게 먼저 나오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동백 아저씨님, 윤호증 박홍근 하셨고요. 김지영님 열받네요 라고 하셨고요. 자, 근데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내일 헌재가 선고를 하죠. 만약에 제 예측대로 헌재에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다 내렸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뒤에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맥이 확 빠지지.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야, 이거 헌재 선고하기 전에는 해야겠다라고 갖고 온 거야. 근데 만약에 거꾸로 헌재에서 인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 헌재에서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기소를 했다면 검찰로서는 분위기를 확 띄울 수 있죠. 그죠? 그랬으면 여러분들 내가 검사라면, 여러분이 검사였다면 어느 쪽을 선택했겠어요? 헌재 선고 바로 앞에 갖다 놓겠어요? 바로 뒤에 갖다 놓겠어요? 헌재 이 분위기가 유리하다 싶으면 아마 이 헌재 선고 뒤로 가져갔을 거야. 그닥 유리하지 않다 생각하야 미리 해. 괜히 시간 끌었다가 김 빠져 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렇게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 예측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네, 사필기정님 맞습니다! 할 거 하셨네요.
김현숙님, 사람이 사람을 장난하나 라고 하셨고요. 다희님, 후자라고 하셨네요. 예. 쿨피님, 죄의 유무가 아니라 타이밍 싸움을 하다니. 아휴, 예, 그렇죠. 이게 이렇게 타이밍 갖고 장난질을 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이 사법 절차가 매우 정치화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 헌법재판소가 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판결 내용이 옳고 그름, 판결 내용의 타당, 부당, 요거에서도 분명히 긴 하지만 이 판결의 정치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게 들고 판결이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는 거, 이게 가장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유가 될 거예요. 판사, 검사가 돈 받고 판결한다? 이거는 사실 뭐 알 수가 없지. 딱히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딱히 그걸로 가지고는 막연히 뭐 그럴 거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지만 그게 불신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불신, 기저에 깔린 불신에 불을 확 붙여주는 것은 판사, 검사,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더라. 행정부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판단하기보다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여론이 어떻게 가나 막 눈치를 보고 언론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당한 판결, 그 다음에 얘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약간 막연한 의심까지 덧붙여지니까 당연히 사법부에 대해서 의심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점을 볼 때 사법부도 좀 정신을 차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태원 참사에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계좌를 털어보라고 영장 내주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럼 판사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어느 판사인지 이름을 한번 까보고 싶어. 참. 취재 한번 해볼까요? 어느 판사가 판결 내렸는지 뒤져봤으면 좋겠네. 진짜. 네, 어제 노아님도 어제 말씀을 하셨었죠. 노아님이 옛날에 무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1,000만 원 주고 검찰 브로커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왔다고요. 예, 역시 그렇습니다. 영혼을 팔아라님, 김앤장 변호사들을 판사로 앉히면 볼만하겠다. 예, 조종길님이시죠? 조종길님. 진실은 어디 가고 눈치 보며 앞뒤로 자기 목만 챙기나.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참. 자,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헌법재판소 얘기 내일 자세하게 선고 내용을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수남님, 김영문님, 방승진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 내 사랑 뽀야님, 영혼을 팔아라님, 화이트루이님, 스카이님, 소정님, 하루님, 베리님, 또 스카이님, 그 다음에 황태경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네요. 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계좌 후원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장용진 TV 내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요, 방송 장비를 다시 한번 조정해 가지고요,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500여 분 정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번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